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중국어감을 키워주는 류리의 공간 중국어 류리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한 2달에 한 번꼴을 이렇게 중국 여행을 다녀오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서 많이 쓰는 표현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아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꿀 표현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다녀왔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안 쓰는 말이 있고 많이 쓰게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는 다 QR코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행 중국어 표현 중에 뭐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이런 표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싸오 이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호텔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중국 호텔 같은 경우는 내가 예약을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외국인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걸 뒤늦게 알아서 호텔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호텔을 예약하고 나서 바로 한 일주일 내로 예약을 했는데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합니다.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거 맞죠? 外国人可以入住吧? 外国人可以入住吧?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可以, 됩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체크하는 것이 금연룸으로 꼭 달라는 요청을 해요. 뭐 사전에 뭐 금연룸이다 라는 것을 이제 봤지만은 혹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럴 때는 可以给我一间无烟房吗?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可以给我一间无烟房吗? 여기서 无烟房이라는 단어가 금연 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주세요 라는 요청 되겠습니다. 굳이 전화로 하지 않더라도 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한번 이 절차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자, 이 모든 메모를 남겨서 답변을 받고 나서 여행 가서 체크인을 시작하는데요. 자, 중국 가서 체크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你好,入住 혹은 登记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入住,登记 그리고 우리는 가서 이제 방을 잡는 게 아니고 사전에 보통 예약을 했기 때문에 在网上订了,在网上订了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온라인에서 예약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你好,入住 혹은 登记,在网上订了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제 후자오, 여권을 드리면 돼요. 이 후자오라는 단어를 모르시면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passport 해당하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조식 있어요. 早餐인데요. 조식을 사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때 조식 포함되어 있나요? 중국어로 包括早餐吧,包括早餐吧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조식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식 한 사람 혹은 조식 하루치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1인 1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想要加一份早餐一天 다시 想要加一份早餐一天 이라고 하시면 돼요. 想要加 추가하고 싶어요. 一份 1인분 早餐 조식 一天 1일로요. 만약에 이제 이틀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은 两天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일을 추가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거예요. 그럴 때는 两份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체크인할 때 중국은 보증금, 야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없는 데도 있지만 아직은 있는 데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쓰는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돼요. 국제카드도 사용이 가능하죠. 国际卡 라고 하거든요. 혹은 国际银行卡 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国际卡可以用吧,国际卡可以用吧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可以用 이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보증금이 나왔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고 나서 이거 보증금에서 차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这个费用可以从押金里扣吗?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这个费用, 이 비용, 可以吗? 가능합니까? 从押金里, 보증금으로부터 扣吗? 이제 빠지다. 돈이 이제 빠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필요한 분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문의받는 표현 중 하나가 이거예요. 수건 좀 몇 장 더 갖다 주세요. 이 표현이거든요. 이 수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중국을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가 샤워하고 나서 쓰는 그런 큰 타월, 수건은요, 위진이라고 해요. 위진. 그리고 세수할 때 쓰는 그런 일반적인 수건은요, 마오진이에요. 마오진. 핸드타월 있죠. 손에 닦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수건은요, 셔진. 셔진이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이제 위진, 큰 타월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请再给我拿几条浴巾请再给我拿几条浴巾请再给我라고 하면 더 갖다 주세요. 추가 요청 표현이고요. 나 라고 하면 이제 갖다 주다 라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几条 몇 장의 浴巾 큰 타월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장 주세요, 뭐 2장 주세요 이렇게 수량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요, 지라는 대신에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큰 타월 한 장 더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 请再给我拿一条浴巾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2장 갖다 주세요. 请再给我拿两条浴巾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량에 맞게 혹은 또 내가 원하는 사이즈별로 단어를 바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표현은 제가 진짜로 실제로 중국에서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이제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지금은 안 돼서요. 조금 있다가 다시 와주셔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좀 정중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 이호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호라는 단어는 때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现在不方便现在不方便 지금은 어려워서요. 过一会儿麻烦您帮我打扫一下过一会儿麻烦您帮我打扫一下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가장 좀 예의 있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现在不方便过一会儿麻烦您帮我打扫一下 자, 그리고 체크아웃 하는 표현도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체크아웃 할게요 라는 표현 你好退房你好退房이라는 단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체크아웃을 하면서 좀 텀이 있는 시간에는 짐을 맡기는 거 요청 많이 하거든요. 사실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찌춘 단어 활용을 할게요. 찌춘 짐을 맡기다, 보관하다 라는 단어거든요. 可以帮我寄存行李吗可以帮我寄存行李吗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찌춘 단어 대신에 그냥 바오관이라고 했어요. 거의 바오관이샤, 我的行李吗? 뭐 이런 표현도 나쁘지 않고요. 표현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我的行李可以放在这儿吗?我的行李可以放在这儿吗? 제 짐 그냥 여기다 둬도 되나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짐을 맡기게 되면은 언제 찾으러 온다 라는 말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몇 시쯤에 찾으러 올게요 라고 할 때는요, 시간 뒤에 뭐 예를 들어 2시로 할게요. 2시에 찾으러 올게요. 2点来取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2点来取 이렇게 하시면 보통은 다 이제 짐 맡기면서 표 같은 걸 주세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돌려받을 때 다시 드리면 돼요. 여행 중국어 회화 시리즈에서 가장 꽃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바로 식당 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스타그램에 여행 중국어 회화 시리즈 할 건데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표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있던 게 바로 이 식당 편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요 라고 요청 주신 표현들과 제가 작년에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썼던 표현들 다 모아서 좋은 표현들만 여러분들께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국 여행뿐 아니라 뭐 출장, 그리고 뭐 주재원, 뭐 그리고 유학생들 다 괜찮으니까 뭐 중국에서 뭐 음식을 먹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편 꼭 활용해 주세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시작은 음식 주문부터가 아니에요. 사전에 좋은 곳들을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들은 보통 인기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는 상황부터가 먼저예요. 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대기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먼저 사전에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리 있어요? 有位置吗?有位置吗?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있으면은 아마 직원분들께서 지웨이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몇 분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2명이면요 2位 라고 하시면 되고요. 뭐 3명이면은 3位 라고 해서 바로 입장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没有位置 라고 해서 지금 뭐 만석이라 자리가 없어요 라는 이런 표시를 주신다면 우리는 대기해야 하나요? 먼저 물어볼 수 있겠죠. 需要排号吗?需要排号吗?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종업원분께서 需要排号, 排号라는 표현을 먼저 하는 순간 이제 대기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번호표 주세요. 给我排个号给我排个号라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给我拿个号给我拿个号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기하는 상황도 물론 있고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갔는데 뭔가 아무도 없어. 근데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금 주문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영업이 끝났나요? 이런 질문이 있죠. 은근 이런 표현을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不好意思,你们要关门了吗?不好意思,你们要关门了吗? 죄송한데 문 닫으시는 건가요? 곧?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不好意思, 죄송한데요. 你们, 너희들 要关门了吗? 곧 문 닫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혹은 직접적으로 지금 주문해도 되는 건가요? 现在可以点菜吗?现在可以点菜吗? 라고 질문을 하셔도 돼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 여러분들께 꼭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았다면 음식 주문을 해볼 거예요. 중국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할 때 이제는 다 웬만하면은 자리에 있는 QR코드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다 거의 그렇게 변했거든요. 扫码点单, 扫码点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종이로 된 메뉴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서 그것이 편하다면 요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有没有纸质菜单?有没有纸质菜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추천해 주실 음식 있나요? 중국에서는 추천 메뉴라는 단어, 招牌菜 이 단어를 알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招牌菜인데요. 이 招牌가 바로 추천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뭐 정확하게는 대표 요리, 시그니처 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다가 메뉴 앞에 招牌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 가장 잘 나간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메뉴명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시면 되겠죠. 你们的招牌菜是什么?你们的招牌菜是什么?你们的招牌菜是什么?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은요, 우리가 말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잘 나가는 음식이 뭐예요? 이런 표현도 괜찮겠죠. 你们店里卖的最好的是什么?你们店里卖的最好的是什么? 라고 질문하셔도 돼요. 너희 가게에 卖的 팔리는 것, 最好的 가장 좋은 것이 是什么? 무엇이냐?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돼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이거 먹고 싶다 해서 사진을 캡처해서 준비를 하셨다면 물어보시면 되죠. 이거 있나요? 有没有这个?有没有这个?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다가 결정이 됐어. 이것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손 들고 저기요, 주문이요 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你好,点菜.你好,点菜. 여러분, 你好가 꼭 안녕하세요 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요 라고 부를 때 많이 써요. 你好,点菜. 여기요, 주문이요 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 주문할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모든 메뉴명을 다 읽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리키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我要这个,我要这个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我要这个,我要这个. 너무 쉬워요. 만약에 1인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一份儿,一份儿 이라고 하시면 돼요. 2인분은요, 两份儿,两份儿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문이 다 끝났다면은 이제 또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뭐 젓가락 주세요, 뭐 숟가락 주세요 이런 추가 요청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씩 가볼게요. 젓가락 한 쌍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可以给我拿一双筷子吗?可以给我拿一双筷子吗? 라고 하시면 돼요. 一双筷子
가 바로 젓가락 한 쌍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만약에 요청하고 싶은 게 다른 거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바꿔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말해볼게요. 숟가락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한번 가볼게요. 可以给我拿一个勺子吗?可以给我拿一个勺子吗? 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엔 냅킨 달라고 요청 한번 해볼게요. 可以给我拿一个纸巾吗?可以给我拿一个纸巾吗? 이纸巾이라는 단어가 냅킨인데요. 찬진즈라는 단어를 활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청 중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좀 매운 걸 잘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음식 주문할 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能不能做微辣?能不能做微辣?能不能 가능한가요? 做 만들다. 微辣 약간 맵게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덜 맵게 해달라는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기호에 맞게 뭔가 요청을 해도 되고요. 혹은 직원분들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有忌口吗?有忌口吗? 가리는 음식 있으신가요? 이거예요. 忌口는 가리는 음식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 있죠.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라고 확인차 묻는 거거든요. 있으면은 有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没有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 사례예요. 제가 이제 음식에 고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고수를 잘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제가 시킨 음식에 고수가 들어가나요? 먼저 꼭 물어보거든요. 我点的菜里放香菜吗?我点的菜里放香菜吗? 라고 확인을 해요. 이렇게 확인을 해도 괜찮고 그냥 아예 고수를 빼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不要香菜,不要香菜 하셔도 되고요. 不要放香菜,不要放香菜 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도 함께 같이 먹잖아요. 뭐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콜라, 사이다 이런 음료를 같이 먹게 돼요. 자, 같이 주문해 볼게요. 콜라 한 캔 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볼 거예요. 자, 뭐 한 병이라는 표현은 빙 이런 거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캔이라는 표현 많이 궁금해 하세요. 팅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我要一听可乐 하시면 돼요. 我要一听可乐 사이다 한 캔 주세요 가볼게요. 我要一听雪碧我要一听雪碧 맥주 한 캔 주세요 가볼까요? 我要一听啤酒我要一听啤酒 하시면 돼요. 맥주가 나왔으니까 맥주 한 캔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再来 이 再来 단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再来一听啤酒再来一听啤酒 만약에 병으로 먹고 싶다라고 하면 再来一瓶啤酒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시킨 음식이 계속 안 나와요. 그럼 너무 답답하죠. 자, 이럴 때는 제가 시킨 음식 아직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锅包肉로 갈게요. 제가 시킨 锅包肉 아직인가요? 我们点的锅包肉还没好吗?我们点的锅包肉还没好吗?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혹은 직접 언제 나오나요? 질문하고 싶다면요. 什么时候可以好?什么时候可以好?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요청 중 하나가 바로 포장이에요. 중국은 이제 음식 양이 많기 때문에 저기요 포장해 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你好,麻烦您帮我打包.你好,麻烦您帮我打包. 이 打包라는 단어만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다 이용하고요. 마지막에 결제 앞두고 있어요. 자, 중국어로 결제할게요. 계산이요. 어떻게 할까요? 买单 혹은 结账이라고 하시면 돼요. 买单,结账 그리고 얼마예요? 물어보는 표현 多少钱 그죠? 多少钱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드 결제가 되나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可以刷卡吗?可以刷卡吗? 라고 질문을 해보셔도 돼요. 혹은 현금으로 내도 될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可以现金吗?可以现金吗?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현금을 받으시나요? 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저라면 收现金吗? 질문할 것 같아요. 收现金吗? 하지만 다 보통 이렇게 QR코드로 결제를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좀 결제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出了点问题.
出了点问题. 문제가 생겨서요. 我再扫一次. 我再扫一次. 라고 표현을 했어요. 싸우라는 단어가 스캔하다죠. 그래서 싸우라는 단어 쓰셔도 되고요. 是, 시도하다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我再试一次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편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바로 카페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즘은 다 음식점도 카페에서도 매장 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 아시나요? 먼저 직접 말을 해서 주문하기 전에 직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扫码点单 이라는 단어로요. 바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주문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해서 직접 주문해도 되는지 카페에서 주문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는 걸 먼저 하도록 할게요. 你好，我是外国人，直接点单不可以吗？你好，我是外国人，直接点单不可以吗？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我是外国人. 저 외국인인데요. 直接点单. 직접 주문하는 것이 不可以吗? 안 될까요? 라고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듣고 아, 可以. 된다고 하실 거예요. 자, 그때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문을 할 건데요. 여기서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음료명도 얘기해야 되고요. 컵 사이즈도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수량도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얘기할까? 너무나 머리가 아플 텐데요.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我要 주세요.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 얘기할게요. 한 잔인지 두 잔인지요. 그 다음에 컵 사이즈 말하고요. 마지막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음료명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라면 머리 아플 필요 없이 내가 한 문장으로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한번 바로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주문할 거는 아메리카노 가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는 중국어로 美式라고 표현해요. 美式.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앞에 빙 붙여서요. 冰美式 가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热 붙여서요. 热美式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는요. 한 잔, 두 잔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 잔은 一杯, 두 잔은 两杯, 세 잔은 三杯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컵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소, 중, 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가장 작은 스타벅스 기준으로 숏 사이즈는요. 小杯라고 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이즈, 톨 사이즈는요. 中杯라고 합니다. 그란데 사이즈, 큰 사이즈는요. 大杯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벤티 사이즈는요. 超大杯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간략하게 다 알았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주세요. 이렇게요. 我要一杯中杯冰美式 간단하죠? 我要一杯中杯冰美式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바꿔볼까요? 我要一杯中杯热美式 이렇게 알려드리고 우리 학생분들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니까 너무나 편하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음료를 주문했다면 조금 더 추가 요청, 개인에 맞게끔 표현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이제 얼음을 잘 먹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음 좀 더 넣어주세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얼음 좀 많이 넣어주세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多放点冰块多放点冰块多 많이 放点 좀 넣어주세요. 冰块이라는 단어가 얼음이란 단어예요. 放 대신에 加라는 단어, 추가하다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多加点冰块多加点冰块 역시도 가능해요. 그리고 얼음 말고 샷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요. 샷이라는 단어, 농缩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샷 하나기 때문에 한 잔이라고 표현할까요? 加一杯浓缩加一杯浓缩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료를 주문했는데 뭐 프라푸치노, 싱빙러 이런 거 있죠? 거기에 휘핑크림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근데 내가 휘핑크림 먹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저 휘핑크림은 빼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중국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不要放奶油不要放奶油 奶油가 바로 휘핑크림이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다 하고 나면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직원분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在这儿吃还是带走
在这儿吃还是带走? 여기서 먹고 가시나요? 아니면 가져가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 带走 대신에 拿走 라는 표현도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가운데 还是 라는 단어는 둘 중에 무엇을 할 거냐라고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먹고 갈 건지 가져갈 건지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먹고 갈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在这儿吃 말씀하시고요. 테이크아웃이야 라고 말할 땐요 带走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된 것 같지만 제가 중국에서 몇 번 스타벅스나 이렇게 다른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요. 이런 질문을 꼭 하세요. 有会员吗?有会员吗? 즉, 멤버십 있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멤버십 뭐 적립 같은 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없으면은 没有 라고 하시면 되고요. 혹은 질문을 뭐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要积分吗?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不用了.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끝나지 않고 또 물어보세요. 한 장 발급해 드릴까요? 이렇게요. 要办一张吗?要办一张吗? 한 장 발급해 드릴까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요. 不用了.不用了.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금액만 결제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매장 내에서 이용하고 싶은데 와이파이 번호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할 수 있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 써볼게요. 와이파이 密码是多少? 와이파이 密码是多少? 사실 중국에서도 와이파이라는 단어 그냥 영어로 씁니다. 물론 다른 용어가 따로 있지만요. 요즘 애들 다 와이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密码 비밀번호 是多少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이번 여행 중국어 시리즈는요. 바로 택시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중국은 더 그래요. 이제 길에서 택시 잡는 사람은 많이 없고요. 다 이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 많이 이용하는 앱이 바로 까오더, 고덕이나 띠디라고 하는 띠디 출싱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가급적이면 중국에서는 이 앱을 이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시간적인 면에서나 비용에서나 훨씬 더 저렴하고요. 두 번째, 이제 기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또 세 번째는 목적지를 내가 정해놓은 그대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차시 굉장히 편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해야 할 중국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띠디 출싱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번호가 없어도요. 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국제카드 연결을 해놓으면 돼요.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연결해 놓으면 꼭 중국 번호가 없어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앱을 사용하셔라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 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카드 연결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행 중국어 택시 편은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앱을 통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 그리고 하차 시 할 수 있는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앱을 통해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요, 왕위에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럴 경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를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요. 어떤 택시가 오는지 번호랑 이제 색깔이랑 다 떠요. 그리고 그게 오면은 그 번호를 확인하시고 타시면 돼요. 근데 타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 번호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님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입력한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기사님께 타자마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4개를 바로 불러드립니다. 예를 들어 5678이라고 하면요. 니하오 5678 라고 불러드리면 5678 입력하고 바로 출발하신다 이거죠. 혹은 기사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세요. 5678 对吗? 이렇게요. 맞으면은 对,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먼저 질문을 하실 거예요. 手机尾号是多少?手机尾号是多少? 휴대폰 뒷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요. 혹은 说一下您手机尾号说一下您手机尾号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출발하면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캐리어를 이제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경우에는 캐리어를 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기사님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师傅开一下后备箱师傅
开一下后备箱 요청하시면 돼요. 开一下 좀 열어주세요. 后备箱이라는 단어가 트렁크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직접 이렇게 짐을 이제 올려놔도 되지만요. 만약에 나 혼자서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기사님께 좀 양해를 구해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무거워서요. 좀 놓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师傅,行李有点重. 기사님, 짐이 조금 무거워서요. 我一个人有点拿不动. 저 혼자서는 조금 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麻烦您帮我放一下行李吗?麻烦您帮我放一下行李吗? 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기사님께서 웬만하면 다 친절하게 직접 나와서 옮겨주시는 편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먼저 요청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내가 길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중국에서 만약에 내가 길에서 택시를 바로 잡아야 할 경우는요. 그냥 바로 택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콩처 이 빈차라는 이 깜빡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때 택시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문을 열고 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사님께 我要去 하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어디 목적지 가려고요. 我要去 목적지. 예를 들어 와이탄에 가려고요. 我要去外滩. 我要去外滩. 이렇게 요청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더 안 그러는데 때에 따라 승차 거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곳에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간다고 하시면 去 라고 하시거나 上车吧 타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때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차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앱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는 경우는요. 내가 목적지 지정한 그대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결제만 하면 되거든요. 도착을 하면은 이제 기사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때 지불하기 클릭해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결제하기 눌러서 잘 입력을 해서 결제를 했는데 내가 잘 갔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기사님께 기사님 저 했는데 잘 된 거 맞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师傅,过去了吗?师傅,过去了吗? 넘어갔나요? 라는 표현이 가장 원어민스럽고 좋은 표현이에요. 기사님이 만약에 잘 됐으면요. 过去了,过去了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길에서 직접 택시를 잡은 경우는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주면 맞는지 이것저것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 전에 도착했어요 라는 이제 표현은 중국어로 到了,到了 이렇게 표현을 하실 거고요. 기사님께서 먼저 여기서 세워드리면 될까요? 停这儿吗?停这儿吗? 혹은 在这儿停行吗?在这儿停行吗?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되면 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은 내가 직접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停在这儿就可以停在这儿就可以停在这儿 이곳에 내려주시면 就可以 그럼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내려주시는 곳보다 조금 더 앞에 가서 내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기사님 조금 더 앞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국어로 再往前开一点再往前开一点再더 往前앞을 향해 开一点 조금 더 운전해주세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한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려주시는 곳보다 좌회전을 해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좌회전 하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左拐然后停就可以了左拐然后停就可以了左拐라고 하면요. 왼쪽으로 꺾다, 즉 좌회전하다예요. 然后停,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就可以了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을 향해 꺾어주셔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즉 우회전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右拐然后停就可以了右拐然后停就可以了 그리고 우리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영수증 발급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사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영수증 발행해드릴까요? 중국어로 要发票吗?要发票吗?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不用了不用了 라고 하고 내리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영수증 발행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경우는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师傅
可以打发票吗?师傅可以打发票吗?打发票가 바로 영수증을 발행하다라는 단어예요. 만약 기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중국어 시리즈 바로 오늘은 쇼핑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쇼핑편 역시도 뭐 크게 쓸만한 말은 없어요. 입어봐도 되나요? 부터 해서 사이즈 문의나 가격 이 정도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썼던 표현들 중에 좀 좋은 표현들을 몇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좀 둘러보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직원분들께서는 친절하게 옆에 따라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는 아 괜찮아요 그냥 저 혼자 볼게요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표현들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您去忙吧我自己看一下您去忙吧我自己看一下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您去忙吧라고 하면은 하던 일 하세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我自己 나 스스로 看一下 내 스스로 볼게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뭐 뒤에 我自己看一下就好 내가 스스로 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제가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부를게요 정도로 좀 더 붙이고 싶다 라고 하면 有需要再叫您有需要再叫您 정도로 표현하시면 돼요. 필요한 게 있다면 다시 당신을 부를게요 이 정도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문의인데요. 우리가 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요. 자, 근데 이게 사이즈가 하나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이즈 하나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这个只有一个码吗?这个只有一个码吗? 라고 하시면 돼요. 这个 이거 只有 단지 이것만 있나요? 一个码吗? 한 개의 사이즈만요. 자, 여기서 마라는 단어는 尺码, 마수, 사이즈라는 단어거든요. 这个只有一个码吗? 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혹은 같은 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더 큰 사이즈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는요. 有没有大一点的?有没有大一点的?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조금 더 작은 걸로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는요. 有没有小一点的?有没有小一点的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한번 피팅룸에서 입어보고 싶죠. 자, 근데 피팅룸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试衣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试衣间 정말 직접적으로 피팅룸이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도 나쁘진 않지만요. 그냥 이거 좀 입어봐도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可以试试吗?可以试试吗? 이것도 괜찮고요. 혹은 시착하다 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可以试穿吗?可以试穿吗? 정도로 하시면 돼요. 당연히 되면 可以, 안 되면 뭐 不行, 뭐 안 된다 라는 거절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옷을 둘러본 다음에 그냥 매장 밖을 벗어나거나 혹은 다른 데로 가고 싶을 때 아, 저 다른 데도 좀 둘러보고 올게요. 다양한 말이 있겠지만 제가 썼던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我再逛一逛然后我再回来 자, 我再逛一逛이라고 하면 제가 다시 조금 더 둘러볼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뒤에 저는 然后我再回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我再逛一逛然后我再回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옷을 샀는데 내가 바로 입고 갈 경우 그때는 우리도 택을 좀 제거해 주세요. 지금 입고 갈 거예요. 이 정도로 말을 하잖아요. 자,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냐? 帮我把标签摘下来吧 라고 하시면 돼요. 帮我把标签摘下来吧 标签이라는 단어가 라벨, 상표라는 단어거든요. 이 상표지를 摘下来 라고 하면은 제거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요청할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좋기 때문에 帮我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帮我把标签摘下来吧 그리고 이제 결제할 때도요. 우리가 보통 얼마예요? 多少钱?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선물하려고 해요. 이런 표현 있죠. 만약에 선물 포장 따로 원하시면요. 我要送人我要送人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번 여행 중국어 시리즈 이번 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편은 딱히 주제가 없어요. 그냥
물어보고 요청하기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위치를 묻는 표현부터요. 그리고 외국인인지라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메시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너무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또 지나가야 되는 경우, 양해를 구할 때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예의 있고 좋은 표현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찍을 때 있죠. 사진 찍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찍어주세요 라는 요청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몇 가지 준비해봤어요. 이런 표현까지 알려준다고? 라는 표현들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또 가장 쉬운 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느 매장을 이용하고 나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어떻게 하나요? 洗手间在哪儿?洗手间在哪儿?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엘리베이터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 좋아요. 저는 호텔에 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저는 실제로도 많이 하거든요. 중국어로 이렇게 하세요. 电梯在哪儿?电梯在哪儿? 여러분 여기 电梯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중국에서는 엘리베이터도 되지만요. 에스컬레이터까지 이 电梯 단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를 분명하게 분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조금 더 명확하게 扶梯, 扶梯 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단어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있죠. 중국인들이 말하는 걸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말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외국인이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중국어로 이렇게 말할게요. 不好意思,我是外国人,听不懂.不好意思,我是外国人,我听不懂. 이 听不懂 대신에 听不明白 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听不明白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죄송한데 말이 너무 빨라서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不好意思,可以慢点说吗?不好意思,可以慢点说吗?慢点, 좀 천천히 说 말씀해 주시는 게 可以吗?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의 pardon 해당하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可以再说一遍吗?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혹은 조금 더 예의 있게 말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앞에 麻烦您 붙이셔도 돼요. 麻烦您可以再说一遍吗?可以吗? 가능할까요? 再说一遍, 한 번 더 말하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요. 와이파이 관련해서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안 되면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网络不好,网络不好. 좀 이렇게 신호가 좋지 않은 경우 있죠? 网络不好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网不好 라고 하셔도 돼요. 간단하죠? 网不好. 혹은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연결은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연결이 안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 볼게요. 连不上 와이파이, 连不上 와이파이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혹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좀 잠시만요. 양해 구할 때 있죠?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라고 말할 때는요. 网速 라는 단어 활용하시면 돼요. 网速有点慢,网速有点慢. 만약에 좀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 덧붙이고 싶다면요. 稍等一下,稍等一下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의점이나 가게 이용할 때 봉투 좀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에 봉투가 꼭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다 봉투 값이 따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봉투라는 단어, 袋子, 이 단어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给我拿个袋子吧,给我拿个袋子吧. 내가 만약에 정 문장이 생각 안 나면 포기하지 마시고 袋子,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길을 갈 때 사람이 항상 어딜 가든 많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좀 지나갈게요 이런 표현 있죠? 이런 쉬운 표현도 은근 말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不好意思,借过一下,不好意思,借
借过一下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혹은 같은 말도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냥 让一下让一下让我过去一下라고 하셔도 돼요. 让我过去一下. 자,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러운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가장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可以小点声吗?可以小点声吗? 혹은 麻烦您声音可以小一点吗?麻烦您声音可以小一点吗? 라고 해서 소리를 조금 작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小声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째 표현은요.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해야 되는 경우예요. 여러분 중국어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可以帮我拍张照吗?可以帮我拍张照吗? 라고 하시면 돼요. 可以吗? 가능한가요? 帮我 저를 도와서 拍张照 사진을 하나 찍다 라는 표현이에요. 혹은 웬만하면 다 알겠지만요. 여기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표현 있죠. 이럴 때는요. 按这就行按这就行 이곳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도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전신으로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청하는 표현이에요. 전신이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전신 사진은요. 全身照 라고 하시면 돼요. 全身照 그럼 말 나온 김에 상반신 반만 찍는 건요. 半身照 半身照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신으로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能麻烦您帮我拍一张全身照吗?能麻烦您帮我拍一张全身照吗? 이렇게 요청하시면 돼요. 조금 길죠? 能吗? 가능한가요? 麻烦您帮我 저를 도와서 拍一张 한 장 찍다. 무엇을? 全身照 전신 사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 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인데요. 사진을 찍기 전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뒷배경이 좀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뒷배경이란 단어, 后面的风景 이런 단어를 쓸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拍进去 라는 단어 쓸게요. 拍进去 그럼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能帮我把后面的风景拍进去吗?能帮我把后面的风景拍进去吗?能帮我把后面的风景拍进去吗? 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能吗? 가능한가요? 把后面的风景 뒤에 있는 배경을 拍进去 같이 사진 찍어 들어가게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직역하면 이런 표현도 여러분 필요하시면 꼭 써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은근히 쉬울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고요. 분명히 할 법한 말이지만 내가 확실히 모르면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들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한번 말로 연습해 보신 다음에 직접 한번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류리쌤과 여행 중국어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